제가 제목을 좀 정해봤는데요. 좀 흔한 제목입니다. 활동은 생명이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움직이고 운동하고 활동하는 그 필요성을 느끼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게 나이가 얼만큼의 생명이 되는지를 사람들이 너무나 못 느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활동, 특히 운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몸에 좋은 것들은 쓰고 맛이 없죠. 네, 뭐 쓴나물 그리고 또 맛이 독특하거나 맛이 없습니다. 몸에 나쁜 거는 달죠, 그냥. 네, 사람들이 그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맵고 짜고 단 것들에 의해서 막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좀 맛이 심심하거나 맛이 좀 약간 그 간을 많이 안 하게 되면 잘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잘 먹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우리 몸에 좋은 것이 쓰고 맛이 없는 것처럼 우리 건강에 좋은 것도 사실은 재미가 별로 없고 또 귀찮고 지루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사람들이 지루하다고 해요. 그 이유 첫 번째가 TV가 없어요. 그렇죠? 네, TV가 없는데 구태여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DMB를 켜놓고 막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는 건 참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정신의 세계를 조금 더 다시 다른 데로 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레크레이션이라는 뜻 자체가 쉬는 건데 그럼 TV를 잔뜩 보고 눈이 충혈돼 가지고 또 쉼이 필요해요. 그럼 그것은 레크레이션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락 게임, 우리가 하는 모든 수많은 레크레이션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굉장히 몸을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일종의 것들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안식이라는 쉼을 주실 때는 우리 위장도, 우리 두뇌도, 그렇죠? 우리 육신도 다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쉼이에요. 그래서 이 쉼을 우리가 완벽한 쉼은 저녁에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밤 9시가 되면 이제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고 또 우리 뇌에서 멜라토닌이라는 기관이 그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우리의 수면 시계를 잠자리에 들게 만듭니다. 그럼 사람마다 지역마다 다 그 멜라토닌의 시간이 달라요. 그렇죠? 그 기준을 우리는 해가 떨어지는 시간으로 기준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는 것도 좋은데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러한 그 쉼들이 사실 우리 속에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저녁에 쉴 때 어디도 쉬어야 돼요? 우리 위장도 쉬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쉬는데 위장은 일한다면 위가 한 10분의 1밖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의 일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음식물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렇죠? 썩으면 누구의 밥일까요? 썩으면 암의 밥이 됩니다. 흔히 이제 우리 몸속에 노폐물들이 썩고 노폐물들이 이제 해결되지 못하면은 그것이 우리 몸속에 독소를 만들어놔요. 그렇죠? 그래서 피를 따라 전신을 돌다가 인체의 가장 약한 곳에 정착하게 되면 그곳에 이름을 따서 병의 이름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사실 고기와 채소와 뭐가 맛있나요? 뭐가 맛있어요? 고기가 훨씬 맛있죠. 네, 고기가 맛있는데 건강에는 사실 채소가 좋죠. 그렇죠? 여러분 그건 다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스포츠와 단순한 유산소 운동 중에 무엇이 좋을까요? 사람들은 축구가 건강에 좋다.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축구, 그리고 그 무리한 배드민턴, 그 다음에 골프, 절대 몸에 좋지 않습니다.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스포츠들은 사실은 우리 건강에 남용을 시키는 거예요. 활력을 남용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스포츠는 이 몸에 그 활성산소로 오히려 쌓이게 하니까 가장 좋은 게 등산, 운동, 그리고 이제 달리기 이 정도가 좋은데 이 경쟁력 이시하는 이 스포츠 문화 자체는 사람의 어떠한 그 심신을 굉장히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대 로마에서 원형 그 극장이 있었죠. 지금 그 클로세움 그쪽인가요? 그쪽 원형 극장, 네? 로마에 있죠. 그 원형 극장에서 막 사람들이 경기하고 옛날에도 그런 거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그 스포츠들이 우리 몸에 사실은
엄청나게 큰 유익을 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규칙적으로 우리가 이제 무리가 안 가는 운동으로 택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오래 살 수 있다면, 그리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그 비결이 있다면 여러분 많은 값을 치르고라도 찾을까요? 그럼 여러분의 생명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10년을 연장하는 불로초를 사준다. 1,000만 원을 주고 살까요? 사요, 안 사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당연히 사죠. 10년 더 산다. 그럼 내가 그걸 갖고 있다가 한 번 먹고 나중에 10년 더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면, 여기서 제가 아무리 물 좋다고 해도요, 사람들이 물은 잘 마시려고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한 80%는 따라주시는데 한 20%는 죽어도 잘 안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약초나 골든실이나 숟가락 이런 것은 정확하게 찾아 드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가장 이게 미련한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먹는 영양소나 골든실이나 이런 숟가루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의 작용 가운데 우리 몸을 치유하는데 10%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거는 물이에요. 생수. 근데 사람들이 물은 그냥 뭐 흔하니까, 그렇죠? 그냥 지나쳐버리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시간 지나면 한 잔 마시고 마는데, 이 물이 생명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산소예요. 산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가가지고 저기 이제 그 지리산 어떤 산속에 가면은 10만 원짜리 그 공기 사우나장이 있다 하면 여러분 아마 한 번씩은 가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좋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문을 열고 자는 곳이나 아니면 등산 산책을 막 밖에 공기를 많이 쐬려고 노력은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문은 꼭꼭 닫아 놓으려고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밖에는 조금이라도 안 나가려고 핑계대거나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역시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짜로 알려주면 사람들이 잘 회복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약이든지 많이 효과를 보려면 비싼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된다 해서, 여러분 그래서 산삼 먹고 좀 효과 보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비싼 돈 줘서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인식 자체가 비싼 게 좋다, 돈을 지불하고 많이 이렇게 내가 얻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좋은 꿀을 이제 떠서 이렇게 팔다 보면요, 간혹 전화가 이렇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꿀 맞냐고. 왜 그러냐고 여쭤보면은 진짜 꿀이 무슨 7만 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한 15만 원, 30만 원은 가야지. 그렇게 팔고 싶어요, 솔직히.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천연계 속에서 많은 돈 안 들고도 엄청 좋은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약초를 몇십만 원짜리 사드시지 말고 미나리 하나 뜯어 드시는 게 낫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혈관 청소하는 것보다 쑥국을 끓여 드시는지 쑥떡을 드시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리를 알면은 사실 돈 없는 사람도 충분히 자연 치유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운동을 왜 생명이라고 제가 말을 붙였냐면, 모든 생물은 활동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활동하지 않으면 기계든 사람이든 녹슬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근육이 굳어버려요. 여러분 혹시 운동을 안 하다가 운동을 하면은 어디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근데 허리 아픈 분도 있고, 허벅지 아픈 분도 있고, 종아리 아픈 분도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걷진 않잖아요. 그렇죠? 가끔 등산을 하고 가끔 그냥 이제 이렇게 일은 하지만, 그러니까 이 서울 시내를 한 바퀴 가서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가끔 가면은 다리가 엄청 아파요. 운동 부족이죠. 그리고 또 쉽지 않은 분들, 어디가 아프죠? 여기 아프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냥 밥을 10번, 20번 씹어 드시던 분들이 여기서 이제 100번, 200번 씹어 드시면 이 아구가 아픕니다. 근데 사람들이 흔히 통증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큰일 났다로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아픈 것은요, 모든 원리 가운데 아픈 것은 어떤 과정이에요? 신경이 살아난다는 과정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어떤 사람도 대부분 암이 생길 때는 잘 안 아픕니다. 거의 그래요. 한 90% 이상. 간암이든 폐암이든 위암이든 암이 이만하게 생길 때까지는 신기하게 아프지 않다가 갑자기 병원 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제까지 감기 한 번 안 걸렸다고. 그렇죠? 그날 저녁에 술 마시고 다음날 갔는데 간암 말기로 나온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기서 좀 계시면은 그런 사람들 가끔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가끔 보시죠. 간암 있었던 분들. 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정상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다. 하지만 한 달 만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몸 자체가 이 질병과 싸울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통증이 일어납니다. 통증이 일어나고 이 우리 몸이 가장 잘 반응하는 그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염증이 딱 생기면은 백혈구들이 그 염증 주위로 모여듭니다. 모여들어서 그 염증과 막 싸우잖아요. 그렇죠? 독소와 싸우면은 거기에 백혈구들이 죽습니다. 죽으면 뭐가 될까요? 그게 고름이에요. 고름이 생겼다고 뭐 그냥 뭐가 생겼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백혈구의 시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면 활동하면 몸이 안 쓰던 근육들이 움직이면 아픈 것처럼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질병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몸에 아픈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뭐를 먹어요? 흔히 항암제, 항생제, 스테로이드 이런 약물을 먹어요. 이 약물을 먹으니까 이 아픈 반응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인지를 해야 대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픈 것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대체할 수 있는 이 뭐가 없어져요? 지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뭐는 자꾸 키울까요? 병은 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것을 약물로 해결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픈 것을 약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것을 자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자연치유고 몸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몸을 참 많이 무시해 왔죠? 여러분들이 야 너는 뭐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약물을 먹어서 뭐 한다. 무시하니까 이 몸이 뭐라고 할까요? 네 맘대로 해봐라. 그러고 나서 그냥 질병에 걸려주는 거죠. 그게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운동은 여러분 사실 비싸요? 비싸지 않아요? 전혀 안 비싸죠? 운동을 하기 위해서 무슨 뭐 노스페이스 신발 70만 원짜리 신고 그 다음에 그 옷부터 가방까지 한 500만 원치 이렇게 입고 다니는 등산 말고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하는 등산은 절대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는 사람이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문제, 이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뼈 마디마디를 연결해 놓으셨을 때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활동해도 건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내가 많이 걸어서 관절이 안 좋아졌다, 퇴행성이 생겼다라고 말하는데 절대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것은 병원에서 사람들을 수술 많이 시키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 있는 분들이 자연식을 하면서 운동으로도 충분히 나을 수 있어요. 뭐 무릎 같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막 산에 가면 큰일 난다 이런 말해서 이제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말하지만 결국 이 수술을 해도 무릎은 잘못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좋은 건강 원리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저와 여러분 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축복이 뭐라 그랬어요? 운동, 노작이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마에 뭐를 흘려야? 네, 땀을 흘려야 무엇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네, 식물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땀 안 흘리고 밥 많이 먹는 사람들은 무슨 병에 걸릴까요? 비만, 당뇨, 혈압, 암, 성인병이 걸립니다. 땀 흘리고 먹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꼭 땀을 흘리시기를 바라고요. 몸의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운동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흔히 만성 피로, 그렇죠? 한국에도 이 만성 피로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이 쉬면 쉴수록 더 힘들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만성 피로 여러분 안 당해 보셨죠? 축적된 만성 피로, 엄청나게 피로가 쌓이는 거 한 7시, 저녁 7시만 되면 몸이 너무나 깔아지고 눈도 뜨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거 한번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본인보다 더 힘든 사람이 없어요. 만성 피로도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피로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만성 피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역시 운동이에요. 운동을 하면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 있고 산소를 많이 몸속에 들어오게 하니까 피로가 오히려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피로가 있어서 가끔 전화 오시는 분들이 솔직히 여기까지 입소하기는 좀 그런 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만성 피로 있는 분들은 무조건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해라.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운동했더니 며칠 만에 피로가 싹 사라진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원리가 피로해가지고 뭐 약 많이 먹을 필요가 없이 이런 걸어주시면 이 피로도 많이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스트레스 말고 약물 있죠, 약물. 약물이 우리 몸의 활동을 가장 저하시키는 또 물질 중에 하나인데, 그냥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었을 많은 사람들이 약물 하나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약물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만 안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약물로 인해서 호르몬계가 다 망가지는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약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위암이나 다른 암이 약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어디가 나빠져요? 간이 나빠지죠. 간이 나빠지고 약물을 오래 사용하면은 복수나 나중에 이제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큰 요인들이 되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말기암 환우분들과 통화를 해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약을 많이 써서 마지막에 오는 게 복수. 이제 암 환자라면 거의 복수나 이제 부종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을 보는데 거의 다 간이 해결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약물을. 간이 우리 몸의 간은요 20%만 남아도 활동할 수 있어요. 몸을 해독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간을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망가뜨리는 방법이 뭐냐면 항암제예요. 항암주사 한 번 맞았을 때마다 간은 엄청나게 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험해 보시려면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암인데 항암 치료를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복수가 생겨요. 이게 왜 생겨요? 혈관을 통해서 자꾸 주사를 맞고 혈액을 따고 이게 몸이 부하가 생기니까 이쪽에 복부 쪽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여기 생겨요. 세포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양소들이 세포가 망가져 버리니까 그 세포 밖에서 세포 외액에서 이제 물줄기가 이루어져 가지고 복수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 복수가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난소암도 생기고요. 복막암도 복수가 생기고 대장암도 생기고 간암도 생기고 다 생길 수 있어요. 폐암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의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들만 피해줘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난 또 한 가지가 흡연이죠, 흡연. 흡연을 하면은 직접적으로 어디가 망가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네, 폐가 망가지지만 흡연을 할 때 소화관을 통해서 또 연기가 위장으로 통해서 간, 대장으로 나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소화기관들이 모두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흡연은 내가 피는 것도 나쁘지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피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종종 어떤 사람들이 뭐 그냥 담배를 피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막 못 피게 해요. 앞으로 이제 우리 시청에다가 금연구역 해가지고 과태료 3만 원짜리 여기다 이제 달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어쨌든 흡연도 있고 또 한 가지 있어요. 과식. 이런 과식을 해보시면 활동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졸리고, 그렇죠. 졸리고 그냥 우리가 이제 식사 후에 졸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과식 안 한 거예요. 흔히 식후에 이제 우리가 약간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엄청 졸음이 많이 오는 분들은 대개 위가 안 좋든지 아니면은 뭐 과식의 원인이 대부분입니다. 이 건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보면요, 세 가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신체적, 그 다음에 사회적, 정신적.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했다고 그랬죠. 뭐라고 했죠?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또 한 가지. 건강을 이루는 요소. 뭐라고 했죠? 영적. 네, 이 네 가지가 이제 건강이라는 말하는 하나의 잣대인데요. 이 신체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몸의 활동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걸어 다닐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앉았다 일어날 수 있고, 뭐 활동 여러분 거의 다 하시니까 신체적으로 다 건강하시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예를 들면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짜증 많이 내는 것도 건강하지 않은 상태고, 흔히 위장병 환자들이 그래요. 맞죠? 위가 안 좋으면 예민해집니다. 신경이.
왜냐하면 위에는 수많은 호르몬들을 분비시키고 또 이제 그 신경, 두뇌로 하는 신경들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위장병 환자 아니라도 막 그냥 짜고 맵고 과식하는 사람들도 역시 그냥 욱하는 성질들이 팍 나올 수 있고 신경질이 팍 나버려요. 그런 것도 역시 자제를 잃어버리는 성향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것도 이제 건강하지 않다는 상태이고, 정신적인 상태, 긍정적이지 못한 항상 부정적이에요. 아, 내 몸은 여기 왜 손가락은 왜 아플까? 그렇죠? 아, 여기 뭐가 생겼는데 이것도 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또 내 몸에 초조하고 이런 것들도 역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영적, 다시 말해 이게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진리, 사랑, 평화 이런 것들이 충분한 상태.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진리를 사랑하고 선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할 수 있고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은 원래 장례식에서도 많은 슬픔을 갖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러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뭐 부인이나 남편이나 부모님의 자식이나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약속이나 그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안정을 얻죠. 평안. 그런 심신의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이제 건강한 상태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의 이 건강을 망가뜨리는 요인들 중에서 가장 아까 많은 것들이 있었죠. 흡연, 고단백질, 그 다음 잘못된 배합, 식사 획수,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잘못된 생활로 얻어지는 죽음으로 만드는데 거의 사람들의 한 90% 이상이 사고 아니면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연사가 없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암이나 당뇨나 심장질환, 뇌졸중, 비만, 에이즈, 고혈압, 간경화, 위험, 사고, 자살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축적된 그 독소들의 원인이고, 그다음 그것이 마지막 결과적으로는 사망을 이루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한 운동이 이제 독이라 그랬죠. 너무 과한 운동이.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면 심폐운동 들어보셨어요? 심폐운동 무슨 뜻이죠? 되게 쉬운 답이에요. 유산소 운동이죠. 네, 유산소 운동인데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최소 3회에서 5회, 매회 30에서 60분 정도를 강도가 이제 있게 세게 운동을 하라는 이제 이런 규칙인데, 여기서는 누구나 다 쉬워요. 그렇죠? 여기서는 운동 안 하면 심심하니까 아침 먹고 운동, 점심 먹고 운동, 운동밖에 없잖아요. 근데 막상 또 나가시면 이 운동을 잘 못 하십니다. 대부분이 거의 힘들어 하세요. 많이 시간도 안 나고 어영부영 하다 보면 그냥 이제 오늘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미국 스포츠 의학회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95% 이상이 조기 사망률이 높다라고 딱 데이터가 나와버렸어요. 사실 여러분 운동을 잘하는 것도 우리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이고 자신의 양호한 그 심폐지구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내가 내 몸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얼마나 내 체력이 좋은가를 여러분 등산해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웬만하면 이제 제가 예전에 그 테스트를 해봤어요. 어떤 테스트를 해봤냐면, 저는 이제 아령 4kg짜리 2개를 들고 한 거의 2km도 날마다 한 몇 달 동안 뛰어다닌 적도 있었고, 난 등산을 매일 새벽마저 위에 올라간 적도 있고, 그 저 밑에 도로까지 내려가 달리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뭐를 이제 하기 위해서 했냐면, 제가 지금 오늘 하는 공부예요. 제 심장과 폐와 이 근육에 대한 그 통증 이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 제가 해봤는데, 실험을 해봤는데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처음에 갈 때는 너무 힘들어요. 저는 가방에다 이제 예전에 등어리다가 한 10kg 정도를 메고 다녔는데, 다닐 때 내가 분명히 이 지점까지 갔을 때 가면은 한 정상까지 몇 번은 쉬고 올라가요. 무겁고 힘들고 하니까 땀나고. 근데 이제 그게 다음날 가고 한 일주일 정도로 주기를 보니까 변하기 시작해요. 무엇이 변하냐면 똑같은 시간에 갔는데 숨이 안 차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그 시간을 재고 똑같은 시간에 올라가는데 숨이 안 차서 더 가서 3번 쉬고 2번 쉬고 2번 쉬고 1번 쉬고 나중에 한 번도 안 쉬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속도를 올려보니까 속도를 올려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냐면 우리 심박출량이에요. 다시 말하면 심장의 어떠한 그 혈액을 품어내는 그 시간들이라든지 그리고 폐 활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강해져 있는 것을 나중에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내 몸에 암이 있어도요. 그런 실험을 통해서 내 몸이 변한다는 것은 뭐냐면 암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운동을 굉장히 막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운동은 그냥 생명이다. 활동은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루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연장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리기, 자전거 타기 이런 것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몸에 체지방이 많을수록 그 운동에 방해가 돼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채식을 하면은 약간 살이 빠지잖아요. 근데 빠지지만 이 살이 빠지면서 반드시 빠져야 될 게 체지방이에요. 이 체지방이 여성이 남성보다는 프로테이지가 더 높아요. 그래서 운동 선수들을 보면 여자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자를 따라올 수 없죠.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체지방의 프로테이지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뭐 남자가 훨씬 뭐 이렇게 체력적으로 좋으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여자도 에베레스트산 등산 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8,848m. 그 누구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오은선인가? 여자분. 에베레스트산 정상. 우리는 꿈도 못 꿔요. 그렇죠? 가면은 그냥 쓰러져 버릴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사람의 이 체지방은 질병의 원인이고 그 다음에 건강한 남성의 체지방은 보통 15% 이하, 여성 23% 이하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체지방의 과도한 측정은 심각한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여러분 그 오래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마른 분이 오래 사시나요? 뚱뚱한 분이 오래 사시나요? 대부분 지방이 갖고 완전히 허리 이만한 분들이 오래 사시죠. 그렇죠. 제가 동생이 집 져주는 데 가도 허리가 이만하세요. 할머니가. 근데 90세가 넘으셨어요. 근데 거의 오래 사는 분들의 몸을 보면요. 체지방이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절대 살 빠진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에는 내 몸에는 자연치유가 뭐냐면 자연치유는 내 몸속에 있는 모든 독소를 배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나쁜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이 자연치유예요. 우리가 이제 내 몸이 이제 빠질 수 있는 건 다 빠졌다가 정상적으로 그 기운이 오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몸이 빠질 때 기운이 엄청나게 계속 빠져간다면 무리지만 처음에는 여러분 거의 느껴요. 처음에는 현기증이 나고 기운이 없고 귀에 소리가 들리고 하다가 시간이 잡히면은 그게 싹 거의 없어지다가 기운은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은 말라도 기운은 납니다. 그때 뭐가 해결되냐면 내 몸속에 있는 질병들이 다 해결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절대로 뭐 살이 빠졌다 뭐 했다 이런 걸로 신경 쓰지 마세요. 오히려 살이 안 빠지는 게 더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심장 그 마비나 심장 질환들도 거의 이 살이 많이 찐 사람들에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운동을 많이 하면 살이 빠지면 어떻게 하나 그것 때문에 고민돼서 운동 못하는 분들 역시 굉장히 어리석은 분들이에요. 나중에 사실 여러분 내가 암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라톤 혹시 아세요? 다 아시겠죠? 플라톤. 네, 플라톤이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죠? 플라톤? 소크라테스. 철학자죠. 근데 그 당시에는 철학자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씩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명언들이 있어요. 이런 명언합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모든 인간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주는 반면 활동의 부족은 그 상태를 파괴한다. 그러니까 몇천 년 전에 그렇죠. 활동에 대한 중요성은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지고 진리처럼 보존되어 왔던 하나의 법칙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유기체는 움직이도록 만들어지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치아를 많이 사용하지 않다 보면은 이쪽 우리 치아를 많이 사용해야 그 시상하부를 자극을 해가지고 이 뇌신경을 발달을 시키는데 자극을 시키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 뇌의 정상적인 발동이 뭐라고 하죠, 이게 정상적인 발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뇌는 거의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우리가 하는 생활의 태도에 의해서 많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움직이고 손을 활동하고 또 우리가 치아를 많이 사용할 때 우리 뇌도 강해지는데, 그 뇌가 강해져야 저 여러분들이 그 우리 몸의 건강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잘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뇌는 혈액과 산소 및 영양분을 심장과 폐로부터 운반하는 일을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다 분리를 시켜주죠. 너는 여기로 가고, 너는 이쪽으로 와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영양을 갖다 주라. 이런 것들을 뇌가 하는데, 그 뇌의 운동을 가장 좌우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뭐죠? 뇌의 운동을 가장 좌우할 수 있는 게 뭐죠? 산소죠. 네. 이 산소는 뇌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물질이고, 뇌가 사용하기에 가장 합당한 원료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많이 넣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산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 힘줄, 그리고 인대, 팔다리 이런 것들을 활동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조직체들이 있고, 우리 신체 모든 조직은 상호 관계를 위해서 서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우리 몸을 잘 활동하지 않게 되면 한쪽에 뭐가 생기냐면 순환이 생기지 않으니까 괴사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무활동 상태의 장기들 역시 괴사가 생기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들은 간 괴사가 있다, 어디 괴사가 있다 그러는데, 그쪽으로 뭐가 안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몸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요, 상담을 하고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운동 부족이에요. 활동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모세혈관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우리 모세혈관은 근육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심장에 거미줄처럼 쌓여있는 것이 모세혈관이에요. 어떻게 보면 심장의 펌프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혈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모세혈관이 작용해요. 근데 운동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피로하지 않으니까. 우리 몸은요, 상대적으로 피로하지 않으면 줄리게 됐어요. 이 모든 생명체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활용하고 활동하고 생각하고 움직일 때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우리 신체를 강화시킬 수 있는데, 그 세 가지가 폐와 심장과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운동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곳, 폐, 심장, 또 뭘까요? 어디일까요? 폐, 심장.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근육,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한 30분 정도 숨이 차게 운동을 하잖아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호흡수가 휴식 때보다 몇 배나 증가하냐면 3배가 증가합니다. 엄청나게 호흡 빈도수가 3배로 증가하고, 폐로 들어가는 공기의 양은 20배가 증가돼요. 그럼 공기 속에 산소는 몇 프로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몇 프로가 들어있냐면 21%가 들어있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좋은 공기 속에, 아마 이곳에는 소노아밭에는 23% 들어있을 거예요. 그렇죠? 찜질방, 사우나 이런 데는 15%가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 안 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 같은 데는 19%, 공이 많은데 20%. 그러니까 여기 계시다가 도시 가면 사람들이 피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소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약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너 면역력이 약해졌구나, 아니면 너 거기 갔더니 뭐 기운이 몸이 안 좋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산소로 유지되다가 산소 부족한 곳에 딱 들어가면 피곤하고 막 피로하고, 그다음에 그냥 기운이 빠지고, 이런 것들이 다 산소의 부족입니다. 뇌신경이 충분한 산소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될 수 있으면 사실은 도시는 좋지 않습니다. 아예 암이 있는 분들은 사실 도시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반대되는 생활이에요.
자, 그리고 이 심박수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두세 배가 되는데 심장에서 뿜어내는 혈액의 양은 4배에서 6배가 돼요. 무슨 뜻일까요? 운동을 했을 때 심장에서 품어내는 이 혈액이 심장이 마치 그냥 펌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품어내는 혈액이 4배에서 6배 증가된다는 것은 무슨 순환이 잘 된다? 네, 혈액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발이 차가운 분들이 계속 운동을 하다 보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배가 따뜻해지죠. 이게 이제 심장에서 뿜어내는 혈액이 증가하다 보니까 막혀있던 모세혈관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우리 근육 세포로 그 혈액이 공급되잖아요. 그 공급될 때 가장 필요한 곳에 엄청나게 많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회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 근육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산소를 사용해서 연료를 소모시킵니다. 소비시켜요. 소비시켜서 운동 중에 더 많은 지방을 연소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해로운 방식이 뭐였냐면, 여러분 사실 우리 위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저녁에는 소화액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소화액이 거의 안 나오니까 이 지방질이나 단백질을 소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내려보내요. 그러면 소화되지 않는 단백질과 지방질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다 독이 됩니다. 암에 발비돼요. 그래서 저녁에 견과는 안 드셔야 돼요. 견과류. 왜냐하면 견과류를 먹게 되면 위장이나 소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다 보면 그것이 우리 몸속에 독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일반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안 차나요. 그렇죠? 그냥 고작 해야 TV 보는 에너지, 그렇죠? 근데 그 에너지는 스트레스의 어떤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활동을 통해서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이제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내 몸에서 에너지를 빼앗아가지 않는 내에서 과일 같은 거 이렇게 먹어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건강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원리가 없이 아무리 좋은 산삼이나 아무리 좋은 뭐 그 수소수 비싸잖아요. 그렇죠. 한 팩에 2,000원, 3,000원 하는 수소수. 그런 거 뭐 한 달 동안 드셔도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좀 덜 좋은 거 사드시더라도 이런 원리를 지킨다면 회복되지 않는 질병들이 없어요. 그래서 만병통치약은 절대 없어도 망병통치 생활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 그 식생활 생활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게 딱 한 달만 운동하셔도 정확하게 자신의 신체 상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그 운동을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 운동을 하실 때 그 한 달을 기점을 놓고요, 그 계속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서 내 몸이 더 다운되잖아요. 다운되지만 않고 그 똑같은 그 페이스를 했을 때 힘이 더 난다면 그것은 암이 회복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 번씩 테스트를 해도 좋아요. CT나 MRI 찍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이제 방식이고요. 그리고 휴식 상태의 심박수는 보통 분당 10회에서 30회로 낮지만 어떤 운동에 부하가 걸릴 경우 심장이 더욱 효율적으로 뿜어내는 능력을 갖기 때문에 더 천천히 이제 뛰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단련된 심장은 더 효과적으로 혈액을 뿜어내는 능력을 갖게 돼요. 우리가 이제 운동을 계속 하면은 운동을 할 때는 그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막 호흡도 딸리고, 그 다음에 근육도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폐도 막 숨도 차고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은 다시 정상으로 옵니다. 근데 그것이 연속이 되다 보면 안정시에도 내 심장과 폐는 이미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심장은 커져요. 그렇죠? 커집니다. 폐도 커질까요? 폐가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틀려도 됩니다. 그럼 폐가 운동 많이 하면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예? 네? 네. 근데 안 커져요, 폐는요. 폐는 그대로 있습니다. 폐 활량이 커져요. 네. 폐 활량이 이제 커지는데, 어쨌든 신기한 구조가 뭐냐면 심장은 커져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신비예요. 피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이 운동하지 않은 사람보다 혈액 양이 더 많아요. 신기하죠? 그 뜻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속에 들어온 산소가 미치는 범위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체의 신비한 구조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 한 발짝을 걷더라도 1시간은 운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게 됩니다. 야, 내가 1년 운동하면 내 몸속에 피가 조금 더 늘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심장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유산소 운동으로 이제 단련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1회, 그러니까 심박 출량의 크기가 운동을 통해서 더 커지고 강해집니다. 한번 품어대는 그 혈액의 심장의 어떤 박출량이 훨씬 더 강해지고 더 커져요. 결과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 안정 시 심장이 천천히 뛰게 되고, 심장이 빨리 뛰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천천히 뛰게 되고 운동 중에 적은 심박수를 가지고도 충분한 양의 혈액을 품어댈 수 있어요. 계룡산에 가다 보면 그런 편말이 많이 적혀 있어요. 운동할 때 이제 그때 보셨죠? 그 무슨 프랭카드였죠?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호흡이 곤란하고 맥박이 빨라지고 머리가 아프면은 뭐 위급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가 군데군데 나와요. 근데 작년에 같이 갔던 우리 친척 아이가 그 똑같은 증상이 났어요, 가다가. 그래서 이제 가다가 응급처치를 좀 해주면서 데리고 계룡산 정상으로 해서 돌아왔는데, 운동을 안 한 사람들은 그런 결과를 갖게 돼요. 심장도 막 콩닥콩닥 뛰고 맥박이 빨라지고, 그렇죠. 가만히 있어 계속. 그 다음에 이 산소 부족을 머리 두뇌가 막 아프고 이제 압박이 오고 이런 것들을 느끼고 속이 미식거리고 이런 거 느껴지는데, 이런 것들도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굉장히 단련되고 건강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안정 시에 휴식 상태에서 분당 5리터의 혈액을 96,000km의 전신에 보냅니다. 심장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장이 엄청나죠? 심장이 얼마네요? 우리 성인 주먹만 해요. 한 250g, 300g 남자가, 여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적고. 근데 이 심장의 힘이 어느 정도의 위력이 있냐면, 이 집 정도는 아니지만 한 20-30평의 집을 에베레스트 산까지 그냥 올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6,000km 하면 지구 2바퀴 되는 그 거리를 1분에 그냥 다 터쳐버리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런 그 엄청난 이 심장의 작용 역시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제 단련시킬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안정 시의 심박수는 60회에서 80회 정상이죠. 80회인데 이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55에서 한 70ml의 혈액이 이제 심장에서 품어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한 5리터 정도의 혈액이 한 번 다. 그러니까 전신의 혈액이죠. 사실 1분에 우리 온몸의 혈액이, 사람이 5리터에서 6리터의 혈액을 갖고 있으니까 1분에 전신의 혈액이 심장을 한 번씩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심장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인데 이제 좌심방이 있고 우심방이 있죠. 좌심방, 우심방이 있는데 이 피가 나가는 심장이 어느 쪽인 줄 아세요? 시간이 지나서 모르시겠죠. 네, 왼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좌측의 좌심방이 이제 커져요. 좌심방이 커지면서 이제 단련이 되는 거죠. 옛날에 그런 신문이 한번 났었어요. 심장이 커지면 수명이 줄어든다. 엉터리예요. 정말 엉터리고, 그런 말 혹시 나와도 그냥 다 귀를 닫아버리세요. 그리고 요즘에 엉터리 정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인터넷 정보 많이 보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쭉 올려놓은 블로그 얼마나, 그냥 저도 아무렇게나 올려놓을 수 있어요. 제 마음대로. 운동을 하면 산삼 100개 먹은 것 같다. 그럼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절대 이 블로그는 인터넷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정보는 검증된 게 믿을 수 있는 정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스마트폰 있으니까 미나리 쭉 찾으면 효능 딱 나오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이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냉수육을 했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났다. 내가 꼭꼭 씹어 그래서 내 자신이 가장 경험 있는 의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가서 많은 것을 물어보기보다는 내 자신에게 테스트를 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먹었더니 이게 안 좋구나. 다시 이렇게 안 해봐야 되겠다. 게르손 박사 어떻게 해온 줄 아세요? 옛날에 이 대체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맨날 두통, 편두통이 오니까 이 사람이 음식을 다 끊어버렸어요. 금식한 거죠.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근데 계란을 먹어보니까, 우유를 먹어보니까 또 머리가 아파요. 나 이제 너 우유 안 먹을 거야. 끊어버리고, 계란을 먹어보니까 또 머리가 아파요. 끊어버리고, 사과 먹으니까 괜찮아요. 괜찮은 거 순서대로 먹다 보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연식이 돼버렸어요. 물론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나타난 데이터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그 좋은 정보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내 운동의 페이스라든지, 내가 먹어야 될 양이라든지, 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 자신 스스로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 일지를 만들어서 사실은 그걸 체크를 하면서 보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매일, 물론 매일 먹는 음식을 우리가 다 기록하지 못해도, 어떻게 했더니 내가 어떻게 되더라,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경험 있는 의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혹시 하늘이 내린 패를 가진 사람 들어보셨어요? 혹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하늘이 내린 패를 가진 사람. 운동선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에요. 자전거 타는 사람이에요. 마구엘 인두리안이라는 사람인데, 이 자전거 경주 선수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늘이 내린 패를 가진 사람인데, 패뿐만이 아니라 그 장기가 특이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심박출량이 이제 4리터에서 5리터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분당 40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4회에서 5회가 된다면 이 사람은 이제 분당 40회, 50회 정도가 돼요. 엄청나게 이게 사람이 아니죠. 심장이 무슨 우리 심장을 몇 개를 갖다 붙여도 이 사람 심장맛도 못한데, 보통 그냥 운동 많이 하는 박지성이라든지 이런 운동 선수들은 한 15에서 25 이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은 한 40회, 50회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참 이런 특이한 사람들은 물론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강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런 그 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80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등산을 할 수 있어요. 등산할 수 있고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 탓을 다 돌려버려요. 나이인 만큼 운동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산에서 내려오다가 또 괜히 다리가 안 좋아지면 원망될까봐 강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누구나 다 원하면 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다. 이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매일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그냥 눈이 오면 스패치나 이제 그 아이젠을 끼고, 비가 오면 우산이나 우비를 쓰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어떤 분이 오셨었냐면, 그 위암 환자분이 오셨는데 한 달 만에 위암이 사라진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분 역시 매일 등산을 했었어요. 근데 손도 한쪽은 잘 이렇게 고혈압이 너무 심해가지고 혈압도 심하고 약간 품기가 있어서 손 한쪽은 제대로 잘 못 쓰고, 근데 산에 내려오면서 수도 없이 넘어지세요. 그래도 본인의 의지가 그냥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매일 여기 경사진그 뒷산 있죠. 근데 그냥 여러 날, 어떤 날은 비 맞고 내려오시는 날도 많고 구름이 껴도요 그냥 올라가십니다. 근데 한 달 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싹 사라졌어요. 전화가 온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이제 가을에 오신 분이 있었는데,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등산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질어가지고 미끄럽다 하는데 절대 상관이 없어요. 운동화가 더러워지면 빨면 되고, 넘어지면 일어나면 된다. 이런 심령으로 매일 비가 와도 등산을 해요. 등산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오실 때는 해골처럼 오셨어요. 진짜 완전히 방사선 항암제 치료해가지고 머리 싹 빠지시고, 눈도 쏙 들어가시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기서, 며칠 계시면서 수련원 있죠? 밑에. 거기 가서 이제 방을 얻으려고 이제 오래 있고 싶어서, 저희 집에 그때는 이제 방이 몇 칸 없었으니까 얻으려고 하니까, 그분 사장님이 절대 안 된다고, 나중에 알고 이제 저희한테 말하는데, 송장 같아서 못 받았다. 이 정도로 그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매일, 그러니까 여기서 저 뒷산까지 올라가는 데만 2시간이 걸려요. 한 5발짝 가고 숨이 차서 쉬고 폐암 말기니까 폐암이 뭐 거의 10cm가 넘었으니까. 근데 못 살 줄 알았죠. 근데 이분이 완치됐어요. 하나도 없이 폐암이. 근데 이분의 그러한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봐왔는데, 제가 그때 뭐 아버지 계실 때니까 10대 중반쯤이니까 그때 이제 저희는 같이 산책을 했었죠. 보니까 매일 운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하고, 그리고 이제 우비를 입고 하고, 맨날 넘어지면 그냥 옷 빨고 그냥 신발 더러지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을 처음에 이분이 매일 시계를 가지고 재요. 무슨 테스트를 하냐면, 내가 저기까지 2시간에 올라갔는데 다음 날은 1시간 58분에 올라갔다. 이게 너무 깊은 거예요. 다음 날은 1시간 40분 쭉 줄다가 한 달이 되니까 1시간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이분이요. 떨어지고 2달이 되니까 30분, 40분 만에 정상까지 올라갔다 오셨어요. 월산 말고 저쪽 봉우리. 나중에는 18분까지 왔다 갔다 올라가시는 데만. 그러니까 2시간 올라가다 보면 18분까지. 근데 이분이 딱 6개월 만에 암이 싹 없어요. 흔적도 없이. 근데 그 전에 언제 없어진지는 몰라요. 근데 이 검사를 해보니까 6개월 만에 폐 임파선에 있는 모든 암이 싹 없어지고 그렇게 이제 나는 것을 보았는데, 또 이분이 이제 가을에 오셨으니까 겨울에는 아이젠을 끼고 가요. 미끄럽잖아요. 그렇죠. 미끄러우니까 아이젠을 몇 개 사다가 놓고 끼고, 스패치가 뭔지 아시죠? 눈이 오면 눈이 안 들어가게 등산화에서부터 무릎까지 오는 그 스패치를 끼고, 그러니까 말려도 그냥 매일 그렇게 가세요. 뭐 무리하지 않은 운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정해놓은 그 페이스를 어떠한 뭣도 없이, 만약에 그분이 밖에 나가시면 그만큼 그 근처에서 운동을 매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페이스를 가지고 그분이 하다 보니까 아무 약물 없이 그냥 완전 자연치유로 100% 그냥 성공하신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이제 월산에 또 하루에 한 번씩 다닌 분도 있었어요. 이분도 이제 폐암 12cm 뭐 이 정도 되는 분이었는데,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해가지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열었는데 암이 너무 커가지고 너무 번져가지고 그대로 덮고 오셨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회복도 안 하고 본인이 이제 여기 오셔서 일주일인가 열흘 만에 칠밥을 근처 병원에서 저랑 같이 가서 풀고 오셨는데, 이분은 이제 또 이분 특이한 분이죠. 매일 월산에 이제 갔다 오셨는데, 이분 역시 비가 와도 그렇게 다니셨는데, 이분도 몇 개월이 지나서 암이 싹 없어졌어요. 근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노력을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확실한 것 같아요. 사람이 믿는 대로 되고 노력하는 대로 되고 확신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확실한 것 같고, 이 100%의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한 사람들은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이것은 뭐 자기의 몸과의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이 밑에 저희 이모님 댁 그 집 밑에 보면 땅이 한 500평 정도 있어요. 소나밭을 부산 분이 사놓으셨는데, 이분도 이제 아토피 완전 말기 상태죠, 거의. 그래서 아토피가 막 온몸에 완전히 엄청난 아토피가 6개월 안에 싹 없어졌는데, 지금 한 15년 됐는데도 건강해요. 근데 이분도 2년 동안요, 야, 정말 이렇게 지독한 분이 있나 할 정도로 2년 동안 저녁 한 끼를 안 드셨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딱 한 번도 안 드시고 회사 갈 때요 항상 도시락을 싸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고작 여기서 한 것은 2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몸에 그 아토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매일 한 번도, 그러니까 이분은 과자 한 쪽, 우유 하나, 그리고 고기 한 점 한 번도 안 드시 2년 동안 생활하셨어요. 그래서 완전 완치가 돼가지고 뭐 지금도 건강해요. 지금 술 담배 다 하세요. 대신에 2년 후에.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참자, 내가 죽어도 참자 해가지고 그냥 회사에서 이 사람을 지독한 놈으로 소문났던 분이었는데, 암도 아닌데도 그 정도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건강하게 사는데, 2년 동안 극복을 하고 지금은 즐겁게 술 드신다고 하는데, 물론 뭐 저는 드시지 말라고 하죠, 지금도. 그래서 가끔 이제 회식을 하거나 러시아에 수출 가나 이런 데 다닐 때 이제 가끔 한 번씩 드시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노력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그 자연 치유를 내가 믿는다 하면 확신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100% 따르신다면 뭐 좋아질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간암 12cm. 이분도
그때 만져졌으니까 거의 성경책을 올려놓으면 그 정도 크기였어요. 가남 12cm면 엄청 크죠. 거의 사망하기 얼마 직전의 수준이에요. 근데 이분은 사모님이랑 같이 오셨는데 제가 그 어디야 사이트에다 올려놨어요. 이분의 그 이야기를. 근데 이분이 완도에서 삼치 잡는 분이었어요. 큰 삼치. 근데 이분이 이제 하루의 절반 이상을 소나무밭에서 운동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이제 간이 너무 위험하니까 등산까지는 못하게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분이 등산 안 하고 매일 산책을 하루에 1, 2km씩 하는데 그냥 몇 발짝 가고 매일 산에서만 아예 하루에 절반 이상을 살았어요. 그래서 한 달 있다 보니까 손으로 만져지는 암이 이만해졌어요. 정말 작아졌어요. 근데 이런 기적들이 참 어떻게 일어났을까 할 정도로 근데 거의 공통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초조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차피 내가 죽은 인생이니까 병원에서는 뭐 한 달도 못 산다 하고 뭐 3개월도 못 산다고 하는데 어차피 죽은 인생인데 그냥 하루하루를 굉장히 감사하게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저희들에게도 많은 감동이 되었어요. 감동이 되었고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은 그 치유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그냥 뭐 지루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하게 행복하게 운동을 할 때 그것을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운동은 또 하루를 연장하는 그러니까 하루의 운동이 열흘을 연장시킬 수 있는 생명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폐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우리의 폐는 이제 우리의 폐는 우리가 이제 그 폐활량이라고 하죠. 그것이 수축과 이완이 되는데 여러분들 흔히 이제 공기 좋은 곳에 가면 숨쉬기가 좋아요, 어려워요? 좋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딱 소나무밭에 오시면 공기 좋다 나쁘다 이것을 도대체 뭘로 느낄까요? 뭐 생각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내 몸이 느끼는 거예요. 야, 공기가 좋다. 그래서 뭐가 느끼냐면 내 숨을 통해서 내 두뇌가 인식을 하게 돼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찜질방이나 뭐 도시에 가면은 공기가 나쁘다는 것을 또 몸을 통해서 느끼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좋다, 공기 나쁘다 이런 것들이 내 몸이 그것을 굉장히 빨리 반응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좋은 곳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산소가 폐로 들어오게 되는데 실제로 폐가 커지지는 않지만 폐 활량이 커져요. 물론 뭐 비슷한 말이죠. 이 폐는 폐 기낭이라고 하는 3억 개가 되는 엄청나게 많은 폐 기낭이 있어요. 근데 그 폐 기낭을 펼쳐 놓으면은 테니스 코트 그 반만 합니다. 엄청나게 크죠. 근데 이제 이 폐에 들어오는 공기의 21%의 산소가 내 몸에 들어오는데 내 폐 활량이 큰 사람들은 똑같이 숨을 쉬어도 더 많은 뭐가 들어요? 산소가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질병에서 나을 수 있다 없다의 싸움은 산소의 싸움이에요. 내가 산소를 얼마큼 가져오냐, 산소를 얼마큼 못 가져오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때 꼭 무슨 호흡을 해야 돼요? 복식 호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하루를 살아가는 24시간, 그렇죠? 어차피 내가 밖에 나가서 운동을 똑같이 한다고 하면은 그 시간에, 그러니까 이 원리가 같아요. 여러분, 한쪽 이로 씹는 사람과 양쪽 이로 씹는 사람, 틀리죠? 그것처럼 이왕 똑같은 시간 안에 많은 공기를 끄집어 들어올 수 있다면 내 몸에 굉장히 많은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몸에 이제 산소는 질병이 있을 때 더 많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산소는 신진대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건강할 때 그냥 기존의 산소가 이 정도 필요했다면 몸이 아플 때는 그거보다 배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아픈 분들은 무조건 복식 호흡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뭐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도 읽어드렸죠. 이 우리가 숨을 어떻게 쉬냐에 따라서 더 건강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복식 호흡이 정 안 되는 분들은 누워서 이 돌 하나를 배에다 올려놓고 다리를 올렸다가 배에 이제 공기를 내리면서 숨을 입으로 하면서 천천히 내쉬죠. 그리고 다시 다리를 이렇게 올리면 배를 이제 빵빵하게 집어넣고 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복식 호흡이 아마 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하고 밖에서 이제 심호흡 이렇게 가슴을 펴고 심호흡을 해가지고 이 가슴에만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가슴으로 쉬는 이 습관 자체는 마치 사우나에서 숨 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복부까지 깊이 쉬어주면은 훨씬 더 많은 산소가 들어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산소의 양은 최소 6리터가 필요해요. 분당 6리터가 필요한데 운동을 하면 몇 리터가 들어올까요? 100리터, 200리터까지 들어와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게 되면 그냥 운동이 움직여서 뭐 이렇게 좋아지는 원리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들어보시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원리가 들어있죠. 운동을 통해서는 막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원리가 들어있는데 이 폐는 인체에서 만들어진 무엇을 밖으로 보내요? 밖으로? 네. 이산화탄소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혈액이 이 산성과 알칼리성의 농도가 몇이라 그랬어요? pH? 몇이라 그랬죠? pH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중성이 몇이라고요? 7. 맞죠? 14니까. 1에서 14니까. 그러니까 가장 뭐 산 쪽으로 형성된 그 레몬부터 그렇죠. 알칼리성으로 올라가는 소다가요? 뭐 그런 부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그 가운데가 7인데 우리의 혈액은 일반 체액보다 약 알칼리로 유지해야 건강합니다. 그래야 가장 면역이 좋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가려운 분들 옷 자주 오르는 분들이나 알레르기 있는 분들, 식중독이 많이 오는 분들은 그 피의 알칼리성이 산성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가 우리 혈액이 7.2만, 7만 돼도 우리 몸은 중성이기 때문에 감염성 질환에 걸리기가 더 쉽기 때문에 혈액을 7.4로 유지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 혈액의 7.4는 여러분들이 이제 침이나 소변으로 테스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 테스트 용지 있죠. 약국에 가면 거기다가 해보시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예전 6.8인가 6.9인가 돼요. 그러니까 6.9 정도가 혈액의 7.4와 같다는 표준이 있습니다. 그런 표준을 한 번씩 테스트를 내보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건강들을 스스로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병원에 찾아가려고 하시기보다는 먼저 충분히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숨이 차는 운동이 폐에 가장 좋은 운동이다. 오늘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숨이 차면은요, 가장 내 몸에 좋은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연구 자료를 제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폐와 근육 모두가 심장이 뿜어낼 수 있는 것보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폐와 근육은 심장이 뿜어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혈액과 산소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이 연구가 발표되었어요. 엄청난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도 운동을 싫어한다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운동을 할 때 굉장히 좋은 요소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혈관이 증가한다 그랬어요? 네, 모세혈관이 증가한다 그랬는데, 그 미국의 식품영양위원회에서는 식사량을 줄이고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식품영양학에서. 그 다음에 제임스 와이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겠다. 그러니까 이 자연치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보다도 사실은요, 돈도 아니에요. 경험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확신을 갖고 가는 것이, 이 확신이 다시 말하면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고 가는 것이지, 야, 누구는 나섰는데 왜 나는 안 났냐. 절대 이게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 자기 스스로의 싸움이고, 스스로의 결정이고, 스스로의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단순해질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야, 내가 운동을 뭐 이만큼 하면 내 관절이 좋을까 안 좋을까 인터넷 찾아보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내 몸이 허용하는 만큼 운동을 하고 또 감사하게 하루를 지낸다면은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는 우리 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좋은 그러한 결과를 갖다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몸은 절대로 자기가 노력한 수고의 대가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